네, 간호법이 어제 야당 주도로 본회의에서 통과가 되면서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이 또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일단 윤지혁 원내대표가 당 차원에서 이 제2요청권을 건의하겠다라고 말씀드린 만큼 저는 나올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근데 제가 정말 민주당에게도 한번 물어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이 간호법 그냥 무작정 반대하는 거 아닙니다. 중재안을 냈어요. 이 간호법에서 지금 지역사회라는 단어가 간호사들의 지역사회 단독 의료원 개원을 열어주는, 가능하게 하는 민감한 문구이기 때문에 의협 등에서 반대해서 지역사회만 좀 빼자 했습니다. 근데 이제 간호협회에서는 단독 개원 안 한다고 하는데 그럼 지역사회 빼는 게 무슨 의미가 있죠? 간호사 처우 개선 안 하겠다는 게 아니라 처우 개선은 그대로 다 넣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쟁점이 되는 게 간호조무사들도 이걸 반대하고 있거든요. 간호조무사의 학력 제한을 걸어버려요. 그러니까 고졸까지만. 그럼 내가 전문대를 나왔거나 대학을 나온 사람이 나중에 간호조무사가 되고 싶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 간호법에 의하면 학력에 어떤 상한 제한이 생겨서 전문대 졸자나 대졸자는 간호조무사가 못 돼요, 되고 싶어도. 학력에 하한 제한을 거는 경우는 우리가 자격 요건 때문에 많이 봤지만 상한 제한을 거는 경우는 저 태어나서 처음 봅니다. 왜 대졸자나 초대졸자는 간호조무사 못 되게 막아놓은 거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좀 이상하니까 바꾸자는 게 국민의힘의 중재안이거든요. 간호사 처우 개선 안 하겠다는 게 아니라 저도 간호사분들에게 정말 감사한 마음 많이 있어서 대폭 처우 개선하는 거 중재안에 다 들어갔습니다. 그럼 지역사회 빼는 것과 간호조무사의 학력 상한 빼는 거 이 두 가지를 왜 이렇게까지 밀어붙이면서까지 고수해야 되는지 그 대답을 진짜 민주당에게 좀 듣고 싶습니다. 너무 궁금합니다.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데 이 간호사법은 제가 볼 때 쟁점들이 여야가 오랜 동안 논의를 해가지고 많이 제거된 상황으로 저는 알고 있어요. 제거된 상황으로 알고 있고, 그리고 간호조무사들이 지금 뭐 전문대에서 간호조무사과를 설치하는 거 이런 거 어떤 거 관련해서는 제가 알고 있기로 의료법에 이미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크게 쟁점이 될 필요도 없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사실은 간호사법을 처음에는 이렇게 지지를 하시다가 의사들이 반대를 하니까 또 이제 반대로 돌아서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장해찬 최고가 얘기한 것처럼 국민의힘도 이런 거를 만약에 그런 부분이 충분히 있다면 국민에게 일찍부터 좀 충분히 알리고 이거를 많이 민주당 쪽과 의논하는 모습을 보였으면 어땠을까. 그럼 국민들이 저렇게 많이 만나가지고 저렇게 했는데 뭐 이렇게 밀어붙일 필요 있어? 이러고 안 좋겠죠. 그렇지만 지금 간호사법은 제가 볼 때는 그렇게까지 쟁점이 있나? 어떻게 보면 국민들이 볼 때는 의사들이 너무 자기 밥그릇,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저러는 거 아닌가? 이런 의구심도 충분히 가질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있다. 장해찬 의원이 제기하는 그 학력 상한과 지역사회 그 분리 그런 거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근데 이미 법안은 통과됐기 때문에. 네. 아니 뭐 개정안은 또 낼 수도 있죠.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그러면 이것을 갖다가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정도로 거대하게 무슨 그런 부분이 중차대하게 지금 현실에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지금 자체도요, 간호사들이 의사가 해야 되는 일들을 하고 있는 부분들도 상당히 많아요. 그리고 대형 병원에서 그렇게 간호사들을 채용하기 때문에 막 반발이 있고 이런 게 기사로 실제로 나고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현실에 지금의 법이라고 해서 문제가 없는 것도 아니고 통과된 법이라고 해서 또 완벽한 법은 아니에요. 그러면 문제는 이건 것이죠. 이게 그러면 정치적인 걸 제외하고 정치적인 요소를 제외하면 대통령이 거부권까지 행사할 정도의 법인가? 저는 그건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국민의힘이 지금 장해찬 최고가 얘기한 것처럼 그런 부분을 충분히 얘기해서 이런 건 좀 아니지 않느냐 해가지고 개정안을 내고 국민 홍보도 하고 하면은 제가 볼 때는 이게 법이 통과가 되든 아니면 총선에 악영향을 끼치든 이렇게 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 네, 이게 사실 이제 한번 거부권을 행사를 했고 윤 대통령께서 이거 이후에도 또 뭐 노란봉투법이라든가 방송법이라든가 거부권 행사가 유력한 법안들이 줄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과연 할 수 있을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부권 한 번 행사했으니 두 번은 어려울 것이다라는 건 여의도 정치 논리고요. 별로 저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제가 추측하건대 뭐 이게 큰 부담은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검수완박을 시작으로 해서 이 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무기로 최소한의 어떤 협의나 중재안마저도 거부한 채
지금 힘겨루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국민들께서 알고 계시는 지점이 있기 때문에 원칙을 세우는 게 중요하죠. 뭐 우리 마음에 안 들면 거부한다가 아니라 쟁점 법안, 국민의 삶에 큰 영향을 끼치는 민생 관련 쟁점 법안에서 여야의 합의가 충분히 무르익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거부한다라는 원칙을 견지한다면 그 숫자나 횟수에 대해서는 뭐 따로 굳이 고민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야당 단독 처리와 거부권이 악순환이 또 계속되지 않을까 우려하는 시각도 많은데 그렇죠. 어떻게 풀어나갈지 좀 지켜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장해찬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 김상일 정치평론가 두 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